다음은 조정이에요. 조정을 보시게 되면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서 공정한 제3자를 이제 조정인으로 뽑는데 이 조정인이 조정안을 제시해 줍니다. 자, 조정안을 제시해 주는데 알선과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오케이 하잖아요. 오케이 하면 구속력이 생깁니다. 이게 알선과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정의 핵심만을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정인이 제3자인 조정인이 나오는데 이 조정인이 조정안을 낸다. 근데 이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은 구속력이 생긴다는 점을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은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쌍방이 수락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근데 쌍방이 수락하면은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고 만약에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면은 구속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를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조정안에 대한 쌍방이 동의를 함으로써 구속력이 생기니까 분쟁을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정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있는 C 중재를 하기 전에 하는 사전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조정은 중재 절차 개시 전에 진행될 수 있는 반드시 돼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될 수 있는 사전에 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분쟁의 방법이 하나이며 조정안을 받아들인 의무는 없다. 왜 거절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은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당사자는 이에 구속된다라고 해서 만약에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오케이 한다라고 하면은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법원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과는 다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핵심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중재예요. 중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재는 여기서는 간단히 공부하고 어차피 중재는 또 다른 목차로 빠져서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사자 쌍방의 중재 합의에 따라서 이 중재 합의라는 게 사전 합의가 있고 사후 합의라는 게 있어요. 사전 합의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중재 조항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중재로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면 중재로 하자라고 하는 이 사전 합의인 거고 사후 합의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중재를 합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 합의는 사전과 사후가 있다. 그랬을 때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서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고 그 판정부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서 그러면 중재는 이 알선과 조정과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알선은 애초에 구속력이 없죠. 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면 구속력이 생기죠. 근데 중재는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중재 판정 자체가 수락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구속력을 가진다. 이게 알선, 조정, 중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중재 판정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쌍방은 승복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얘에 의해서 걸치게 되면은 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게 이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인 ADR. 그래서 알선, 조정, 중재를 했고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송은 이제 쉽죠. 사실 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력은 쌍방이 승복할 경우 발생하고 만약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끝까지 가면은 대심까지 올라가서 3심제도죠. 3심제. 3심까지 일어날 수 있다.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개주의가 원칙인데 어차피 나중에 지금 다음 챕터에서 배우겠지만 이게 가장 중재하고의 가장 큰 비교점이에요. 중재는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중재는 비공개라는 말 적고 여기 공개주의가 원칙이라는 말 적고 그래서 중재를 어차피 따로 다룰 때 이러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중재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배우도록 해볼게요. 자, 중재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당사자 간에 현존하는 분쟁. 즉 얘가 뭘 말하겠어요? 지금 앞에 내 눈앞에 있는 분쟁이니까
사후 합의를 말하겠죠.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눈앞에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를 한다는 거. 그리고 발생 가능한 분쟁, 즉 사전합의, 중재 조항을 넣음으로써 야 분쟁 발생되면 중재로 하자라는 이 발생 가능한 분쟁을 여기가 핵심이죠.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계약 조건에서 말씀을 드릴 때 직소금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중재 조항이 있으면 그 중재가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직소금지 내용이죠. 그래서 직소금지 내용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상사 중재의 주요한 특징은 첫 번째,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중재인이 소송에서는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잖아요. 이 중재인은 무역의 전문가예요. 사실 판사보다는 이 실질인 무역 전문가가 더 무역에 대해서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첫 번째가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얘는 단심제다. 즉 소송은 3심까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얘는 단칼에 끝나요. 단 한 번만에 끝납니다. 단심제입니다. 단심제인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대신 소송은 3심까지 가면 솔직히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 첫 번째가 전문가에 의한 판단, 두 번째가 단심제이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으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중재 절차의 비공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소송은 공개주의가 원칙이나 판결 내용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근데 판례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중재 같은 경우는 절차가 비공개다. 그래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 뒤에 배우겠지만 이 외국에서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얘를 빼가지고 여백에다가 뉴욕 협약이라고 좀 적으세요. 뉴욕 협약. 뒤에서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뉴욕 협약으로 인해서 중재 판정이 난 그 결과를 어디 가서든지 외국에서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어요. 이 판결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사실 국내법으로 의해서 딱딱딱 일어나게 보니까 외국에서 강제 집행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중재는 가능하다. 왜? 이 뉴욕 협약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또 주요된 특징이고 얘는 뉴욕 협약과 관련돼 있다는 것까지만 적어주시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이 있다. 왜 저렴한 비용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소송은 가장 큰 비용이 뭡니까? 변호사비. 근데 얘는 이런 비용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사 중재의 주요한 특징이 사실은 이게 뭐다라고 보면은 소송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과의 차이, 비교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이 특징이 소송과의 비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저렴한 비용에 대한 이 저렴의 기준 자체가 소송 비용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중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된다라는 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에 있는 건 싹 다 지우고 얘가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된다는 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합의, 중재 조항을 넣는 거죠. 사후합의는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합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합의와 사후합의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2심, 3심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게 소송과의 차이라고 했죠.